이번 방송을 시작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특히 나이 들어 노후의 삶에서 인간관계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에는 관계 속에서 오는 즐거움과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러나 노후에 접어들면서 이 관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 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65세의 여성으로 평생 동안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눴지만 최근 들어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점점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벼운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녀는 점점 자신이 모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변화와 갈등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형성된 관계들이 노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의 차이, 삶의 우선순위 변화,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더해져 관계가 서서히 변화하거나 단절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그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의 인간관계가 왜 젊을 때와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본 내용에서는 여러분이 더 쉽게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철학적 가르침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차 한 잔과 함께 저와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사연에서 청취자분께서는 자신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노년기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관계들이 어느 순간 달라지고 그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다고 느낄 때 그 상실감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흔히 열정과 활기로 채워지지만 노년기의 관계는 상대방의 변화와 자신의 한계를 더욱 뚜렷이 마주하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걸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기에 이르러 인간관계의 변화로 고독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마을에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그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겪고 있는 감정이 결코 특별하거나 고립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관계는 우리가 공유했던 추억으로 채워지지만 노년기의 관계는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지혜를 나누는 데서 더 큰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자체를 실패로 간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년기에 접어들며 관계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했던 한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앞서 이야기한 노인의 사례처럼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은 은퇴 후 오랜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깊은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아이들, 그리고 다양한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은퇴 이후로는 그러한 기회가 줄어들었고 그녀의 일상은 점점 단조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큰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독서 모임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평소 책을 좋아했던 그녀는 큰 기대 없이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책을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을 통해 그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주어진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열어야 하며 때로는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실망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가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여성은 과거의 친구들과도 천천히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오랜만에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었고 서로의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균형 잡힌 태도를 통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과거와 현재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관계를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현재의 관계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서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관계는 따뜻하게 간직하되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망설여지거나 과거의 관계를 되돌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이 관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어떤 태도가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한 남성의 사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남성은 정년퇴직 후 사회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점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들이 함께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활기찬 모습에 잠시 멍하니 빠져든 그는 자신도 무언가에 다시 몰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용기를 내어 지역 커뮤니티를 검색해 보았고 노인 체육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 그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많이 긴장했지만 동호회의 회원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간단한 체육 활동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모임은 단순히 운동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자신을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와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는 과거의 직업적 정체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역할을 찾으려는 시도가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그는 타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동호회 활동을 하며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과거의 자아를 놓아주고 현재의 나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할이나 성과에 너무 얽매인다면 현재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기 두렵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아보거나 가벼운 인사말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또는 반대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삶의 균형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느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시간의 대부분을 손주들을 돌보는 데 할애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즐겁고 보람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이 손실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온전히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이나 관심사를 점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다가 젊은 시절 자신이 즐겼던 사진 앨범과 취미 도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취미 생활을 즐겼는지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이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손주 돌보는 일을 가족들과 나누고 그 시간 동안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조금 불편해했지만 그가 점차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삶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노년기에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바라보아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누구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지만 그 기쁨은 결국 자신의 삶이 충만할 때 더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혹시 주변의 요구에 치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그것이 단 몇 분의 독서나 산책이라도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이 타인에게도 전해져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며 오늘은 노년기에 흔히 겪게 되는 인간관계 속 갈등 상황과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어느 시기에서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법이지만 노년기의 갈등은 특히 더 민감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주로 세대 차이, 삶의 경험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 그리고 감정적인 의존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노부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함께 산다는 것이 든든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의견 충돌과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자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방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자신이 도와주는 것이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만 며느리의 서운한 태도에 점점 마음의 거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작은 말다툼을 시작으로 큰 갈등에 이르게 되었고 가족 간 분위기마저 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노부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나누기로 했습니다. 대화 중 시어머니는 자신의 도움의 의도가 단지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동시에 며느리가 느꼈던 답답함과 부담감도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며 서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노력은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기대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공간과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더 쉽게 틀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진정성 있는 대화는 때로는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따릅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노년의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노년기의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을 차분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노후의 인간관계가 왜 젊은 시절과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갖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파트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관계의 원칙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노년기에는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얽혀 사는 것보다는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기대는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서로 간에 더 큰 신뢰와 유대를 형성합니다. 세 번째로, 감정을 다스리고 분노를 줄이는 것이 노년기 관계의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작은 일에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로,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는 소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오해를 풀고 더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나누는 용기를 가지세요. 다섯 번째로, 노년기에는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나 자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가 전해지며 관계가 더욱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그대를 둘러싼 모든 관계에 감사하고 이해하며 사랑하라.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얻으신 지혜와 깨달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시기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현명한 관계를 갖고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기 성찰의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